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안저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페이지 130쪽 안저검사.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우리가 금안경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안저의 모양입니다. 안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황반이 되겠죠. 요 부분이 시신인 유도가 될 것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동공을 통해서, 물론 동공을 이제 3동을 시켜가지고 그래 보겠죠, 그죠? 조준마비지를 사용해가지고 안저를 검사하는데 정상 안저의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지닌다. 시신인 유도는 나누는 행위고 안저에서 병변과의 거리를 잴 때 척도가 된다. 그래서 지름이 약 1.5mm 황적색을 띠더라. 그 시신인 유도는 지름이 1.5mm입니다. 그래서 줄지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망망대해에 이제 어떤 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랜드마크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안저에서도 검사를 하면은 이 어느 것이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상하좌우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식 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식 유도가 지름이 약 1.5mm니까 오른쪽으로 시식 유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뭐 시식 유도의 2배 거리, 위로 뭐 1.5배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잴 때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중심부에 약간 함몰된 부분을 생리적 유도 함몰입니다. 유도 함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식인 유도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리적 유도 함몰이라 합니다. 정상인의 유도 함몰비는 0.4, 0.6 이상이면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다. 써놨죠, 그죠? 그 칠판에 쓸 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뭐 부실하더라도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정중 하얀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이 이거 색감펜으로 되었네. 여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생지 유도 함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전체가 요 노란 부분이죠, 그죠? 요 전체가 뭐냐면은 시식 유도가 됩니다. 요 전체가. 근데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안압이 많이 높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안압이 많이 높으면은 압박이 가해지겠죠. 요 부분에 전 사방에서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생리 유도 함몰이 정상적인 범위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함몰이 되어 있던 것이 푹 파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아주 파이는 범위가, 즉 함몰되는 부위가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고 어느 정도 함몰됐는가 그걸 보고 이제 녹내장이 있나 없나 뭐 이게 판단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옆에 있는 그림이 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죠? 하얀 부분 요 앞에 요게 이제 함몰된 요 부분을 컵이랍니다. 컵처럼 생겼대서. 그런데 시식인 유도의 전체 직경 여기서 요까지 요거를 디스크랍니다. 그러니까 시식인 유도가 영어로 앞틱 디스크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틱 디스크. 그래서 앞틱 디스크 분의 CUP 그리고 컵의 비율을 커퍼 디스크 레이쇼 그래가지고 CDB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분의 컵이다 이거죠. CUP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C D B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디스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4다. 그러면 10분의 4가 되니까 0.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정상일 때는 0.4인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에서 요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4, 즉 다시 말해서 0.4 정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안압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넓어지겠죠. 좀 이제 함몰된 부위가 더 넓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뭐 6이다. 여기 10이고 여기 6이다. 그러면 10분의 6, 0.6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녹내장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망막동맥과, 책으로 돌아오세요. 130쪽 제일 밑에 줄치세요. 망막동맥과 망막정맥의 지름이 비는 2대 3.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동맥이 정맥보다 가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대 3은 뭐 4대 5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망막동맥이 정맥보다 가늘다는 거, 그 131쪽 재료에 적혀 있죠, 그죠? 그 줄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싱인 유두에서 유두지름의 2배만큼 기쪽으로, 기쪽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든 기쪽이든. 우리가 앞에 망막할 때 시계해부학 시간에서도 배웠습니다. 주변보다 좀 더 짙은 갈색의 지름, 약 2mm 인 타원형의 부위를 항반이랍니다. 항반. 지금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 해가지고 요 그림에서 오른쪽 눈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귀 쪽이 되면 귀가 요렇게 돼 있다 가정하면 요 귀미고 요 코고 코 쪽이다. 여기 이제 요쪽이 바깥쪽이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요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그렇겠죠, 항상, 그죠? 우리 안경사들은 항상 마주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반이죠. 항반이 귀 쪽으로 지금 2배만큼 정도 떨어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귀를 탁탁 만지면서 여기 항반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일반적으로 직상검안경, 도상검안경, 세어떤 도어를 검사한다. 자, 책을 봅니다. 직상검안경 검사는 요게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그렇습니다. 일조각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책에 있는데 그거를 따오지는 못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과에 보시면은 안과 의사들이 눈에 갖다 대고 상대편 눈에 가까이 갖다 대는 거 보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직상검안경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갖춰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직상검안경이 약 15배 확대된 직상이다. 똑바로 보이는데, 그죠? 약 70마이크로메타 정도 해상력을 가진다. 자, 요거는 이것만 단독적으로 시험에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짧으니까. 근데 도상검안경하고 합쳐서 이제 한 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상검안경은 밑에 보다시피 플러스 14에서 플러스 30 디옵터의 볼록 렌즈를 통해서 안전을 검사하며 약 5배 확대된 도상을 관찰한다. 자, 위에 거는 직상은 15배를 했죠, 그죠? 도상은 5배. 자, 확대율이 낮다. 그 대신에 넓은 부위를 관찰이 가능하여 시야가 넓고 입체 시야가 가능하다. 이 전부 다 중요하니까 너무 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줄쳐야 되니까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망막박리나 맥락막, 망막의 종량 등의 판단에 유용하다. 그 다음에 매체의 약간의 혼탁이 있어도 빛이 강하여 안저검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상검안경보다도 이게 좀 더 넓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셋째 줄에 입체시가 가능하다는 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상이란 말은요, 이 거꾸로 보입니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상하가 뒤집어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숙련된 어떤 의사라야지 이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이 직상검안경 가지고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상검안경 검사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많이 하고 했는데 거의 보지 않고 직상검안경과 세극등 검사로서 모든 걸 대부분 검사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극등,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거겠죠, 그죠? 세극이란 말은 아주 가는 빛이다 이거죠. 그래, 가는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다음 각막이라든지 수경체 같은 안구 앞부분뿐만 아니라 특수한 렌즈를 사용해서 뒷부분까지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상력이 우수해서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고 입체 시야 가능하며 정밀한 안저검사를 할 수 있지만 보이는 범위가 좁다.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직상검안경, 도상검안경 요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 다음 페이지에 132쪽에 특수검사 보겠습니다. 특수검사는 첫 번째 앞방각경 검사라는 것입니다. 앞방각을 검사하는 게 당연히 앞방각경이겠죠, 그죠? 앞방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각막과 홍채가 이루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저 각막 뒤쪽 가장자리와 홍채 앞쪽 가장자리 만나는 곳을 앞방각이라 하며 섬유주 실행관에 위치하고 이것으로 방수가 배출된다. 자, 줄치세요. 앞방각경 검사는 방수 배출로의 장애를 검사하며 녹내장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다. 그러니까 시험에 녹내장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제 앞방각경 검사다 가시면 됩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방각경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밑에 있는 그림 요거처럼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프리즘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울도 들어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거울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 눈이 닥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앞방각경 검사더라. 자, 그 다음 돌아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많이 검사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지방간 그리고 애기들 임신 유무라든지 뭐 그다음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해상력이 우수해서 눈속 종양의 감별 진단, 매체온 따로 안전관찰이 불가능할 경우 눈속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구 돌출 기타 안화절의 파악에 유용하며 눈속 이물질을 확인하고 백내장 및 유리체 수술의 훈련 검사로 필수적이다. 이래서 놨는데, 자,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눈속 종양의 감별 진단입니다. 첫째 줄, 그 부분에 줄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매체 온탁이 되니까 당연히 안전검사로 불가능하니까 그 초음파 검사 하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아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놓은 것은, 답으로 놓은 것은 눈속 종양이라는 거. 자, 근데 초음파 검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스캔이 있고 두 번째 B 스캔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스캔이 무엇인가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 스캔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보자. 지금 A 스캔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요 탐침에 대한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네아의 각막이거든요. 각막 표시. 그 다음에 수정체의 전거. 그 다음에 수정체의 후거. 그 다음에 레티나, 망막.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오실로스코프 모양으로 그래프처럼 나타나요. 그죠? 여기 바로 이제 A 스캔에, 우리는 이거 뭐 일반적으로 보진 적이 별로 없겠죠. 그죠?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바로 이제 B 스캔입니다. B 스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죠. 단면으로. 여기 이제 시신경, 앞팅들 보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안구 종양이 생겼네요. 인트라오큘라 튜머. 요거는 이제 렌즈 수용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책을 보겠습니다. A 스캔은 눈속 그래츠에 유래하며 줄치세요. 인공수인지의 도수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눈속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을 파악, 그거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양의 크기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B 스캔은 조직의 단면을 우리가 그림을 봤다시피 화면에 투영하여 매체 혼탁으로 안전관찰을 못할 경우 눈속 상태를 파악에 용이하여. 자, 줄치세요. 눈속 종양의 감별 진단. 망막박리, 눈속 이물의 확인. 그걸 줄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스캔과 B 스캔에서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눈속 종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제로에 제가 눈속 종양의 감별 진단에 줄을 치라고 했습니다. 특히 A 스캔인 경우에 인공수인지의 도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즉 스캔을 빡 쏜단 말입니다. 아까 저게 멘트로 초음파를 딱 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레티나까지 거리가 나옵니다. 그 거리를 보고서 이제 그 거리에서 자동적으로 그 도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건시였든지 원시였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인공수정제의 도수를 넣었을 때 정시가 되는가 하는 게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체를 주문할 때 그 인공수정제의 도수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건시든 원시든 간에 바로 이제 인공수정체의 를 넣게 되면은 거의 정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그 난시는 뭐 거의 교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논할 바가 아니고 어차피 각막 난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시든 원시든 간에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적당한 도수를 이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A스캔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가깝게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